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갖고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신 시간 내셔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만큼 IFS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FS의 46대 회장을 맡은 허재민입니다. 네, 저는 IFS 46대 부회장을 맡은 정혜윤입니다. 저도 46대 부회장을 맡은 정세희입니다. 저희 영상 발표 순서는 처음에 학회 소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IFS 지원 방법, 인터뷰 프로세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 Q&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6번째 IFS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IFS가 어떤 동아리인지, IFS가 왜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지, 그리고 IFS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IFS가 어떤 동아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전 경영대 세미나실에서 소규모 스터디 그룹으로 시작된 IFS는 2020년까지 400여 명의 학회원들이 활동해온 경영대 학회 내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학회 중 하나입니다. 국제금융을 전공하신 IFS의 창립자 민상기 교수님과 IFS 1기 멤버이신 이관희 교수님의 지도하에 저희 IFS는 파이낸스를 공부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저희 IFS는 학문적인 지식,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 또는 관련 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FS의 학술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FS의 학술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주간 경제 동향입니다. IFS 학회원들은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텍스트 스터디와 평소 관심 있는 금융 주제를 분석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두 학기 활동을 마친 세미 회원들의 주간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금융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학술 활동은 하나하나의 팀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IFS의 텍스트 커리큘럼은 크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파생금융 상품, 채권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세 과목은 세 학기를 주기로 상호 연계되어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입회하시면 채권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준비한 교재를 중심으로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을 익히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관심 있는 금융 주제를 분석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것이며 세미 회원들의 주간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금융에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FS 한 학기는 그동안의 학술 활동을 집대성한 인사이트 플러스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마무리됩니다. 각 팀별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사이트 플러스에는 텍스트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주간 경제 동향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금융 주제들이 담기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생존 분석을 이용한 MBS 기초 자산의 조기 성환 요인 분석, 정보 거래 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공매도 관련 논의에 대한 고찰, 하락장 백테스팅을 통한 최소 MDT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실렸습니다. 다음 인사이트 플러스에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흥미로운 금융 주제가 실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회의 학술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저희 학회가 지나치게 학구적인 분위기의 학회는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술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학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멘토 모임은 세미 회원들의 주선으로 액팅 회원들이 현업에 계신 졸업자 선배님들을 찾아뵙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오비 세션은 매 학기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행사로서 각기 다른 진로에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을 학교로 직접 초빙하여 현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회원들이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IFS는 학내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외부 교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울마다 연세대학교 금융학회 YFL과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학술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S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바로 집팩입니다. 집팩은 1999년에 IFS의 지도 교수님이신 민상기 교수님께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서
매 여름방학마다 아시아 6개국 10개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재무, 금융 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경연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에게 IFS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IFS는 단순히 학문적인 수준에서 재무, 금융을 학습하고 끝나는 학회가 아닙니다. 대신 IFS는 재무, 금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금융과 산업에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체계적으로 익히며 금융 리더로서의 자질을 습득하는 곳입니다. IFS가 경영대 학술 동아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45기에 걸쳐 약 400여 명의 알럼나이를 배출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IFS 출신 OB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 포진해 계신다는 점입니다. 금융학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권에 가장 많이 계시지만 금융권 내에서도 세일즈, IBD, 리서치, 트레이딩 등 여러 섹터에 걸쳐 진출해 계시며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산업, 학업, 금융공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진로에 진출해 계십니다. 제가 맡은 부분의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FS가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학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학회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재무금융의 지식만 탐구하는 학회가 아니라 재무와 금융,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IFS는 46기 신입 회원이 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FS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를 봤다면 이제는 IFS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IFS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방법입니다. IFS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홈페이지인 e-ifs.com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e-ifs.com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바에서 리크루트 버튼과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애플리케이션 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신 후 입시한 gmail.com으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 후 문자로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마감 기한은 9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금요일 저녁 중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양식에 작성해주신 인터뷰 가능 시간을 반영해서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지원 마감 다음 날인 5일 토요일과 그 다음 날인 6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희 인터뷰는 문제 푸는 시간 15분과 풀이 시간 15분, 그리고 인터뷰 시간 30분을 합쳐 총 60분, 즉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두 인터뷰 모두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닌 IFS에 지원하신 여러분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거시, 파이낸스 분야, 시사와 관련된 문항 3개에서 4개를 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금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이 IFS와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평소 취미나 지원서에 써주신 지원 동기, IFS 활동에 대한 기대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드립니다. 재차 강조드리자면 저희 인터뷰는 지원자 여러분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 못 푸는지 보고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IFS에 들어오신다면 9월 둘째 주 월요일 OT와 프리세션, 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예정된 행사에 반드시 참가하셔야 합니다. 45기, 46기 액팅 회원과 다른 신입 회원들, 그리고 OB 선배님들까지 모두와 친해지는 중요한 행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참석이 불가할 경우 지원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에 예정된 행사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회 IFS에 자주 문의를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으로는 이번 학회 IFS의 학회 활동은 대면으로 진행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장 재민 군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진행 여부에 따라서 대면으로 실시되게 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실시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학기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었는데 나중에 한 5월 정도 됐을 때 좀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는 대면으로 이제 실제로 만나서 같이 세미나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질문 주셨던 것이 저희 IFS의 팀 활동과 세미나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셨던 분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회장님인 세희 양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세미나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약 2-3시간 정도 그 주 활동하였던 텍스트 또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 활동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평일에 한 2-3번 정도 모여서 한 2-3시간 정도 각 팀에서 뭐 텍스트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정기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중후반쯤부터는 이제 인사이트 플러스 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성을 하게 되는 주간의 경우에는 뭐 주제 선정부터 발표까지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까지 모여서 좀 열심히 회원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 때도 이제 학회 활동을 병행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회장 혜윤 양이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중간고사 기간의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많이 몰려있는 한 주 정도는 쉬어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주로 오비 세션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2주 정도 쉬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말 기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이트 플러스 작성이 아마 1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 기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문의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IFS 학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얼만큼 이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회장 재민군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46기로 들어오실 신입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년도 가을 학기에 있을 정규 세션에 다 참석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다음 겨울방학에 방학 스터디 그리고 연세대학교 YFL과 교류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21년도 봄학기에 있을 정규 세미나에 모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편하실 때 한 학기에 추가로 세미 활동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미 활동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뭐 연속으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세미 활동은 일단 연속으로 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을 보면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세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턴을 끝마치고 와서 세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선배님들과 연락을 통해서 현재 액팅 기수들과 선배님들과의 이제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 회원분들이 이제 멘토 모임이라 해서 선배님들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학기 중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서 주간 경제 동향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상경계가 아니라도 저희 학회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세희 양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회에는 실제로 액팅 기수에도 보시면 지역시스템공학과, 통계학과, 소비자 아동학과, 농경제 사회학부 등 다양한 전공의 이제 학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IFS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저희 멤버 정보들을 보시면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에 무관하게 어떤 재무나 금융에 대한 어떤 관심, 기본적인 관심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단이 IFS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 명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우에는 선배님들과의 이런 네트워킹이 가장 좋았는데요. 저희 선배님들께서 실제 저희가 금융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로펌,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멘토 모임이나 이런 오비 세션, 홈커밍 데이 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를 좀 더 고민하고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IFS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학회원들 간의 끈끈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금융학회, 재무금융학회라고 했을 때 뭔가 학구적이고 사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IFS는 뭔가 텍스트 스터디나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다른 뒤풀이나 여러 모임들 통해서 굉장히 서로 친해지고 또 끈끈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속감도 많이 느꼈고요. 또 실제로 한 학기, 두 학기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모임을 가지기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제 과가 지역 시스템 공학과라고 이제 투자나 뭐 이제 재무금융과 전혀 관련 없는 과에 속해 있는데 뭐 저희 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구조역학 얘기하고 있고 소질역학 얘기하고 있고 맨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재무금융의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선배님들도 이제 금융 쪽으로 가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없었는데 IFS에 들어와서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저희 이제 톡방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인턴이나 뭐 풀타임 잡 이런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와서 또 그런 정보를 또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역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IFS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찍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